화장품이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뉴스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을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재팬을 좋아한대요. 오, 일본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우리나라는 사드 때문에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일본은 제조업이 활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동남아, 최근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많이 가고 있죠. 동남아로 이제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몇 년 더 앞서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확고하게 다시, 이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메이드 인 재팬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메이드 인 재팬을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컴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예제로 나온 것이 일본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 추이 보여주고 있는데 2012, 13, 14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15년도부터 늘기 시작해서 16년도, 17년도에 대박 났어요. 17년도에 대박 났는데 18년도 들어서 상반기 중국에 수출한 양이 이미 작년 수준에 거의 임박할 정도로 상반기에 수출한 수량만 작년을 넘을 정도예요. 2017년도에는 16년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일본 화장품이. 우리나라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일본이 지금 잘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소비수의 매력을 느껴 복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83년 이후 처음에 일본의 새 공장을 두 곳을 짓고 있다. 무려 몇 년 전이에요? 이거는 25년 만에 시세이도라는 브랜드 아시죠? 일본 브랜드 시세이도에서 일본의 메이드 인 재팬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6개였다가 3개로 줄었지만 반을 줄였죠. 중국 수요에 힘입어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화장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명동 어떻게 됐죠? 팔이 날리고 있죠? 중국에서 일제 크림이나 로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회를 잡고자 공급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제가 가장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게 과거에 저거 있었잖아요. 원전 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것보다도 메이드 인 재팬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찝찝해서 못 쓸 것 같아요. 특히 사람 몸에 쓰는 거는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뭐 가전제품이야 쓸 수 있죠. 근데 먹는 거, 피부에 바르는 거, 이거를 일제를 쓴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중국인들이 어쨌든 좋아한대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세이도의 중국 매출은 전년보다 20% 증가했고 1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은 중국이 만들 수 없는 첨단 장비와 부품을 수출해왔다. 중국 기업은 이런 설비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수출용 의류와 값싼 전자기기 등 소비재를 생산했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이런 패턴이 뒤집어지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산층의 부상에 일제 고가 소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대단한 거거든요. 여긴 지샥 아죠, 지샥. 여기 지쇼크라고 나왔는데 누가 지쇼크라고 씁니까, 이거? 이 기자 분명히 제가 볼 때 아재. 지샥이죠, 지샥. 지샥 시계로 유명한 카시오는 최근 일본 동북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20 가격대의 시계를 생산을 늘렸다. 당초 이 시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생산되던 제품이다.
오, 지적도 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죠. 모든 공장이 같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바이어들은 일본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저도 일본 브랜드의 중국 공장이나 일본 브랜드의 베트남 공장의 물건을 보면은 실제 퀄리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카메라도 보시면 그래요. 카메라도 보시면은 메이드 인 재팬이랑 메이드 인 차이나랑 퀄리티 차이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오히려 가격은 더 싸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브랜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퀄리티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뭐 중국 거 보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재팬을 달기 위해서 일본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중국 브랜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브랜드 만드는 거 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중국 소비주가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일부의 이야기지만 이런 업종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종목 선별 잘해야겠죠? 똑같은 화장품 화장품 이거 좋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뭐 중국 칫솔 업체가 일본 오사카의 공장을 주도했다. 솔직히 칫솔 만드는 거 중국에서 만드나 한국에서 만드나 베트남에서 만드나 일본에서 만드나 똑같아요. 칫솔 만드는데 뭐 엄청난 기술 필요한가요? 전혀 안 필요하지. 이건 아프리카에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공장을 지어서 중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반면 중일 관계는 정치적으로 풍랑이 잔잔하다. 원래 중국과 일본은 굉장한 적대 관계입니다. 그쵸? 아직까지도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좀 심한 그런 상태인데, 또 이 자본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이 없나 봐요. 또 이제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매력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이제 일본제라고 더 비싼가?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인건비 올라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겁나 비싸졌어요. 이제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좀 잘 보시고 종목들 그냥 무작정 간다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지금 중국 소비주 들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겠다는 말씀, 전문가 최초로 말씀을 드립니다.